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일반인 분들도 계시네. 저는 저 학생들만 줄 알았는데. 4학년 손 들어보세요. 4학년. 오, 4학년 많이 있네. 3학년이 제일 많구나. 2학년도 있어요. 2학년, 1학년. 주로 3학년이 있는 거죠.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청기, 일기라는 것을, 우리 기상청이 일기예보를 하지 않습니까? 일기예보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관망청기라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하는 것을 이제 하다가, 요즘은 일기예보 어떻게 하는가 아나요? 요즘은 슈퍼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없고 슈퍼컴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슈퍼컴으로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죠? 그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계산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윤 교수님 누워 계시네요. 오늘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네. 장 교수님. 나오면 예보관들이 사실 그림까지 다 그려 나오거든요. 수치 예보라고 하는데 numerical이라는 말이 수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자기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보했던 경험을 갖고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또는 몇 밀리 오겠다 이런 것을 이제 예측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과학적 예측이죠. 우리 이제 점치러 가면은 컴퓨터 가지고 안 치잖아요, 그죠? 우리 재미삼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게 오늘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이게 제가 정한 제목이 아니고 제목을 주었어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정리된 것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대략 1시간에 3,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답니다. 3,000가지. 그 중에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 약 8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안 될 거야 라든지 하면 뭐해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업, 창업, 어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DNA를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심리학자 분석에 의하면 같은 생각을 한 3,000번쯤 하면 이 긍정적인 어떤 생각이 마음이나 머리에 박힌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21세기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ICT, 정보통신혁명, 지식기반 사회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나서 무한경쟁,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전환기 시대, 어떤 이 정보통신혁명을 넘어서서 다른 제4의 경제 형태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마 전 세계가 이 젊은 이 청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가? 아마 대통령께서 요즘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요. 중국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오시는 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에도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창커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 창업가를 1억 명을 키우겠다. 그래서 이 수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아무튼 중국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취업이다, 창업이다, 창조다. 이 삼창 시대잖아요, 그죠? 이 창조, 창업, 이게 이제 삼창 시대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잖아요. 어느 세대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74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해서 지금 교수 생활 총량까지 오면서 창조라는 말을, 창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말이 생소할 정도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되시고 나서 창조 경제 한다 해서 도대체 창조 경제가 뭐냐? 창조는 하느님이나 하는 거지. 이게 아무데나 붙이면 되느냐? 근데 이제 아무튼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뀐다. 패러다임 판이 바뀐다. 우리 이명박 MB 정부 때는 녹색혁명, 녹색경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화석연료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이 녹색경제 시대로 가야 되겠다. 그걸 이어서 이제 창조경제로 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보면 역시 진인사 대통령이고 우리 모든 생각이 중요하고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또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또 실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이 자리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 3,000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렁이가 있잖아요. 눈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렁이를 이 통에 넣어서 이쪽으로 쭉 기어가면 전극을 줘서, 전기 자극을 줘서 여기 가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여기 갖다 놓고 그걸 100번쯤 하면 지렁이가 학습이 되어서 그쪽을 안 간대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실은 결과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지렁이의 다음 세대 F1은 처음부터 그게 DNA에 각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쪽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후천적 또 선천적 DNA를 이야기하지만 같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마 이 중에서도 창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나올 테고, 우리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본인이 스스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을, 제가 이 부랴부랴 준비를 한 것을 조금 보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가을은 생각의 계절이다. 생각하는 계절이다. 또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3,000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가을에 우리가 이 취업이나 창업도 있지만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불석건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야 된다. 아무튼 성공한 기업가 치고 독서를 하지 않은 기업, 성공한 창업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 LEADER, 리더는 READ이다. 그렇잖아요? 리더는 독서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책을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된다. 짜투리를 생각났어 이렇게가 아니고 매일 습관적으로 30분 이상 책을 읽어야만 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고 가면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깊은 웅덩이, 또 넓은 웅덩이를 파야 되니까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그런 지혜를 길러야 되겠다. 필사적으로 적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 이렇게 안 적잖아요? 메모하지 않잖아요?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는 전쟁통에도 일기를 빼지 않고 썼습니다. 왜 그렇게 썼습니까? 성찰을 위해서. 리더가 성찰하지 않으면 좋은 기업을 경영을 맡긴다 해도 그 기업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하고 필기. 세계에서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민족 유태인 그러잖아요. 유태인 뭐 세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유태인은 평생 동안 1000권 이상의 책을 읽는다. 우리는 몇 권 읽느냐? 이 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또 메모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느냐? 일본이 1등입니다. 일본은 깨알같이 적습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자지만 요즘 우리나라 연구비 주면 실험 노트 쓰라고 합니다. 우리 잘 안 쓰거든요. 제가 20몇 년 전에 유학을 일본에 갔었는데 다 쓰고 있었습니다. 실험 노트. 오늘 몇 월 며칠 날 누구하고 무슨 실험을 했는데 뭐 재료를 어떻게 쓰고 다 일기를 씁니다. 그게 모여서 일본의 기초과학이 튼튼해진 겁니다. 그 아무도 메모 안 하고 자기 혼자 하다가 가쁘고 나가면 다음 후배는 뭘 보고 배우나요? 그래서 필사 이렇게 적어요. 독서한 후에는 독하게 행해. 독서 왜 했냐? 그냥 머리에 넣어두고 가슴으로 느끼기만 하기 위해서 독서했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얻은 지식, 지혜를 가지고 독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져야 되고 고전을 읽지 않으면 고전하게 된다. 내가 연도는 잊어버렸네요. 아이고. 시카고 대학에 1930 몇 년도인가 어떤 시골, 그때 시카고 시골이니까 무슨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대학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까. 1인당 고전 100권 이렇게 학생들이 그냥 한 번 읽고 독서 뭐 이거 쓴 게 아니고 그 책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에 노벨상이 몇 명쯤 나왔을 것 같습니까? 70명. 놀랍지 않습니까? 한 대학에 70명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카고 대학 유학 가기 힘들죠. 우리나라는 뭐 과학에는 아주 한 명도 없잖아요. 그 한 대학이 그래요. 그게 독서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록으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이 조선시대에 내가 1800 몇 년도일 텐데 김덕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사기열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중에 백의열전을 11만 번을 읽었다. 물론 그 한 챕터니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행간이에요. 이 양반이 19대인가부터 과거 시험을 치기 시작을 해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59세에 최고령으로 합격을 하고 이분이 시를 써서 지금 조선시대 명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그게 다 독서의 힘이죠. 그죠? 가을에 우리가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첫째는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제가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 책이 1년 전인가 우리 대학의 명예총장 동그룹 김재철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책이거든요. 우리 김재철 회장님도 여기 소개가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내가 이렇게 줄을 치면서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 그림처럼 이 포인터.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죠. 이거 어디서 보셨죠? 무슨 영화에? 권투 선수 그 영화에. 예? 로키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음. 이거는 내가 그냥 우리 대학이 해양수산을 많이 하니까 한번 소개를 하려고 중간에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아주 작은 나라죠. 북유럽에 그죠? 맨날 프랑스, 독일, 영국 뭐 이런 데 치여가지고 뭐 제대로 못하다가
북해니까 청어가 많이 잡혔대요. 우리 대학 전신이 수산대학도 정어리가 많이 잡혀서 세웠다 이러는데 청어가 많이 잡히는데 이걸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을 해서 소금에 절여서 그걸 이제 수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배 타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유튜브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평범 벤켈소라는 사람, 이 삼각형 요래된 칼을 해가지고 한 번 딱 집에 쫙 하면 내장하고 뼈가 싹 나오는 칼을 발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윤 교수님 계신데 뭐 했을까요? 어선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빨리 만들어라. 그 당시에 배를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네덜란드. 그러다가 포르투갈, 스페인이 뭐 이 대항해 시대 열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은 네덜란드가 1등이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냥 떴습니다. 떠가지고 이 나중에는 동인도에서 저 인도네시아까지 식민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향신료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증권거래소, 은행, 신용대출, 상품거래소 다 네덜란드가 만든 겁니다. 미국이 만든 것 같죠? 놀랍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가. 그 칼 하나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생산량을 10배, 20배 늘린 겁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는 청어를 사랑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이 이제 그림인데 이분이 이제 이 칼을 만든 거고, 요 칼 들고 있고요. 여기 청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빵 사이에 청어 젓갈 비슷하죠, 그죠? 청어 젓갈입니다. 넣어서 잘 먹습니다. 우리는 한번 먹어보시면요, 좀처럼 못 먹습니다. 이 젓갈 짜고 그렇습니다. 이 아가씨들 이거 텔레비전에 한 번씩 나오죠. 네덜란드 사람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먹는 거 많이 나옵니다. 네덜란드 가시면 반드시 청어 염장한 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어부의 칼 저 하나가 세상을 바꾼 겁니다. 세상의 경제를 산업혁명 이전의 대항해 시대를 리딩하는 그런 칼 하나가 그런 이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저런 걸 통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 요즘 왜 자꾸 얘기하느냐. 교황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21세기의 가장 이 뭐라 그럴까 불행은 젊은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것이다. 이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저 로봇 인공지능 하시는 연구자들은 이제 뭐 로봇이 거의 다 한다.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에서 올해부터 휴먼 로봇 만들어서 파는 거 아시죠? 드디어 사업으로 대량 생산하겠다. 청소기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한 10년 뒤에 되면 로봇하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진짜 이 세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리아 시대인가? 아프리아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통로가 없어. 막혔습니다. 절망의 시대인가? 자, 이 절망의 시대에는 무엇이 답이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옛날 같으면 유명한 장군들이 나와서 전쟁을 해가 이기가 땅을 뺏고 그렇잖아요. 노예를 많이 데려오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통로가 출구도 안 보이는 이 세계의 어려움, 또 우리나라대로 어려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지금 탁월한 리더 이것도 중요하죠. 이 탁월한 리더가 지금은 우리는 너무 정치 오리엔티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 리더가 아니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 싸이도 있잖아요. 박지성이도 있고 요 앞에 강중호 다친데 이런 친구도 있고 김연아도 있고 각 분야의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 위대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영웅호구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고 각 분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기 창의, 창조, 창업 이런 거 하는데 저거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늘 이 찰자가 살필 찰자입니다. 그죠? 사찰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 요 이공학도 대학원생이 없으니 그런데 대학원에 가면 자료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또 이 생물가통 관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관찰은 잘 아시잖아요. 고찰은 곰곰이 살피는 겁니다. 한 번 살피는 게 아니고 통찰은 뭐예요? 번뜩 떠오르는 아이디어, 그 전체를 꿰뚫어 보는 능력, 통찰력을 길러라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턱 보면 알아. 척 하면 삼척이야. 이 말은 통찰력을 길러라는 겁니다. 그 뒤에 모든 인간에게 우리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성찰하라. 성찰을 반성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뒤돌아보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성찰하는 자기 수양을 해라. 성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공자도 1일 3성해라. 하루에 3번 반성해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 세종대왕께서도 매일 책을 너무 많이 읽었잖아요. 자기 수양. 또 몸소 가뭄이 들면 나가서 백성과 함께 하고 이런 게 다 자기 성찰력이죠. 그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기르는 것이다.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길러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이제 올해부터 창업 선도대학 지원 사업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합니다. 아마 여기도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런 자리가 열렸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훌륭한 각 분야의 창업이 꼭 안 되더라도 리더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업 국가, 스타트업 네이션, 네이션 스타트업. 이건 우리 서점에 가면 네이션 스타트업 책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샘플에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조직,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 국가마다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육정책 저기 보면 우스개인가 중앙일보 칼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연세대 총장님하고 스탠퍼드 대학 총장님이 각 대학 자기 대학을 자랑을 했어요. 우리 대 연대 총장님께서 우리 대학 출신 중에 장관이 몇 명이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스탠퍼드 총장님은 그런 말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 대학은 이 졸업생, 재학생, 교수 창업회사가 4만 개 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3천조 원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540만 명 일자리를 창출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탠퍼드 대학하고 우리나라 대학하고 같습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교수님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학생도 바뀌어야 되고 국가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만 21세기를 우리가 발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창업 활성화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청년 이 창업 선도대학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대학이 몇 달 전에 URP 부산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유니버시티 리서치 파크이라 그래서 3년에 50억인가 하고 해서 우리 용당 캠퍼스에 그 URP를 유치를 했습니다. 부산대, 동아대 막 경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인사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만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NURP, 내셔널 URP 정도가 되어서 뭐 지역에 부산에 한 1,000억 정도 확 들어와 가지고 건물도 많이 짓고 그 우리 이 청년들이 뭐 또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이제 좀 은퇴하신 분이든 누구든 창업을 하고 싶은 분은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이게 뭐 좀 되는 거지.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있다가 많이 있습니다. 뭐가 야구장이 있습니까? 예. 뭐가 뭐 있습니까? 예. 근데 그게 규모가 스케일 그러니까 규모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까? 하면 규모의 경쟁력은 게임이 안 되거든요. 수도권하고 게임이 안 되는데 글로벌 경쟁력이 되나요? 우리 부산에 외국 관광객이 250만 명 옵니다. 그 우리는 내가 어제도 어디 이야기했는데 부산의 관광객 유치 비전이 몇 명입니까? 그 뭐 5천만 명쯤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여기 5천만 명이 어디서 유치를 하냐? 중국이 14억인가요? 뭐 그 중에 이제 뭐 시진핑 주석도 어디 가서 이야기하죠. 이제 중국의 그 뭐 여행을 갈만한 국가가 되었다. 20%가 나오면 얼마가 나오는 거죠? 20%가 외국 여행을 가면? 그 사람들이 정말 하이클래스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갑니다. 중류급은 갈 데가 없어요. 한국밖에 더 있나요? 중류급. 그 배 띄워서 막 싣고 와야죠. 그러려면 5천만 명 정도는 데려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혁신주도형 경제국가 있잖아요, 그죠? 뭐 독일이다, 아까 이스라엘이다, 뭐 이런 미국이다 이런 데는 한 10%, 우리나라는 2.3%밖에 안 됩니다. 뭐 우리 윤 교수 계신데 법도 바꿔야 되고 실패했다고 아웃하고 신용불량자 되면 누가 창업하냐? 그런 거 제도도 개선해야 되고 기초과학 연구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국립대학 특히 이제 해야 되는데 우수 인력도 이제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이 나라 전체가 스타트업 할 수 있는 기반을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 되겠다. 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찰자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뭐 조금 원래 마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옛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야 되니까 국가가 돌리든 사회가 돌리든 조직이 돌려 한 바퀴 돌리기 위해서 뭐 여러 군데 가면 뭐 심포지움이다, 세미나다, 교육이다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보 단계로 그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한국 기업가 정신이 외국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외국의 경영학자들이 한국 기업이 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한국은 삼성, 현대, 야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어떻게 컸냐? 모험을 해서 컸습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논리적으로 무슨 뭐 현대가 되고 뭐 된 거 아니잖아요. 어느가 그냥 뭐 한번 해보자. 뭐 그래 간 거 아닙니까? 모험. 근데 지금은 그런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 도전 정신이 많이 사라졌다. 그걸 불씨를 다시 우리가 피워야 되겠죠? 살려내야 됩니다. 다음. 자, 기업가 넘어가겠습니다. 기업가 다 되고 싶죠? 네. 기업가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즘 무슨 금수저 물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3대 가는 부자가 없고 3대 가는 거지가 없다. 100년 가는 기업이 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 성공 사례는 뭐 무수히 널려 있지 않습니까? 내 휴대폰 안 맞아. 휴대폰 안에 휴대폰 가지고 창업한 숫자. 미국에 통용되는 특허 중에 15%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특허다. 그게 몇 개쯤 되느냐? 25만 개쯤 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1선이 있고 2선도 있고 3선도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 지금 앱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5만 건이 스마트폰 하나하고 관련이 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알경만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가는 절대 도박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옛날 같으면 손자병법을 보면 장수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나옵니다. 장수와 같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전술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중에 우리 손정희 회장님 소개할 때 그분은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죠. 기업가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다. 처음에 내가 우리 학과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네가 인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가 있다. 여기 40명 학생 중에 네가 오늘 1인 창업을 했을 때 한 사람을 채용을 한다면 누굴 쓸 건가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인재다. 그러면 그냥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내 마음 따뜻하게 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나와 손잡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 그렇게 해서 커지면 이제 혼자서 안 되잖아요. 혼자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조직을 잘 만들어서 우리 요 경영대 학생들 있습니까? 조직론, 조직 경영, 인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이 혼자 가즈오 이나모리라는 분 아세요? 우리 교세라, 일본의 교세라가 전 세계의 세라믹, 그냥 이렇게 도자기 굽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세라믹 전 세계 1위입니다. 우장춘 박사의 사위입니다. 우장춘 박사님이 일본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분이 많이 와서 강연도 하고 책도 많이 나오는데 그 책을 꼭 사보세요. 한 권만 사보면 됩니다. 쉽게 써놨습니다. 이 지방대학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취업도 잘 안 되고 뭐 해가 어떻게 이 고생을 해서 했는데 이분이 조직이 커지고 나서 아메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아메바는 어떻게 되나요? 커지면 반 자르잖아요. 또 커지면 반 자르잖아요. 그죠? 그 아메바 조직끼리 너끼리 해봐. 요즘 뭐 현대 용어로 하면 소사장제 비슷합니다. 그걸 맨 먼저 도입을 해서 아마 지금 한 30억 불 정도 생산을 하지 않나요? 그 정도 하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창업은 젊었을 때 하는 거다. 이게 사실입니까? 이거 뒤집는 유명한 예가 있죠. KFC, 켄터키 치킨, 샌들 할아버지 딱 65세에 뭐를 해도 안 돼가지고 압력밥솥에 이게 닭 튀기는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1930년대에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실패하다가 해도 안 되는데 이제 65세가 돼서 연금 줍니다. 105달러 정부가 니 이제 고마해라. 근데 105달러 뭐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추럭 한 대 사고 그걸 가지고 미국을 두 바퀴 합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서 야, 내 닭튀김 기술 갖고 있는데 너 체인점 하나 하자. 1008번을 갔는데 다 노였지 않습니까? 1009번째 누가 그래 뭐 한번 해보자. 그게 KFC 1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몇 개쯤 있나요? 13,000개가 있습니다. KFC 달고 한 100살 사셨어요. 100살. 65세, 66세 정도에 창업을 했으니까 나이와 관계 있나요? 나이와 관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철조망 이거 있잖아요. 철조망. 그거 14살짜리가 한 겁니다. 그 어린 친구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누구든지 창업은 할 수 있고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시간을 잘 쓰십니다. 그죠? 잘 씁니다. 우리 정중희 회장님은 새벽 4시에 유명하시잖아요. 딱 나오셔서 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원칙과 도덕성을 무시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거 요즘 안 되죠. 인류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책 나온 거 몇 년 전에 유행했잖아요. 요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는 바로 문 닫습니다. 그죠? 뭐 우리 이웃에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대학생들이 불매 운동도 하고 뭐 기업 망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그거를 잘 즐기면서 잘 헤쳐나가는 분들이다. 경제 권력만 추구한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보국,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적일 수 없다. 성공한 기업가는 다 가정적입니다. 저기에 제가 안 맞더라고요. 내가 가정적이지 않아. 집에 말을 잘 안 하는데. 자, 또 넘어가죠. 기업가 정신은 뭐 나머지는 쭉인데 혁신적 활동을 해야 된다. 자, 혁신적 활동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혁신이란 이노베이션이잖아요. 혁신, 개혁하고 다르잖아요. 혁자가 뭔지 알죠, 그죠? 옛날 책에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어놓은 그 가죽끈이 하도 하다 보면 가죽끈이 끊어지면 새로 묶는 거를 혁신. 그만큼 책을 많이 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혁신한다는 것은 다 버리고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개선하는 거하고도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혁신적 마인드가 있어야 기업을 키울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기업가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런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혁신이라는 말을 어느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들었나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든지 혁신이었습니다. 로드맵 내라. 로드맵 내라. 혁신 방안을 내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혁신의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게 혁신입니다. 그 혁신을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옛날 애니콜 나왔잖아요. 애니콜 구미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분량이 몇 개 있었는가 봐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공장에 있는 애니콜 다 모아 500만 개인가? 5천만 개인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화형식을 했습니다. 다 태우고 이제 이런 거 만들지 마. 세계 인류 아니면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지금 삼성폰이 나온 겁니다. 응? 그런 혁신 정신을 갖고 있어요. 야, 그 아깝잖아요. 그죠? 그 태우는 거죠. 근데 한 번에 태우고.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우리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은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꼭 한 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경영학의 아버지라 합니다. 원래 경영학은, 원래 학문은 경제학이죠. 그죠? 경영학은 한 100년 정도. 근데 이분이 체계를 세우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체계를 다 완성을 했다 해야 되나?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분도 뭐, 오스트리아인가 태어나가 미국으로 와서 고생도 이제 많이 하고 이랬는데, 책을 많이 썼습니다. 경영에 관한 책, 혁신에 관한 책, 미래의 책에 관한 책,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변화를 찾아내서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자, 넘겨볼까요? 피터 드러크, 1909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죠? 예?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일이 뭡니까? 나 책 쓰는 거야. 책 엄청나게 썼습니다. 지금 저 예스24나 들어가서 피터 드러크 치면 책이 쫙 나옵니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다 베스트셀러였고요. 꼭 한 권은 사보세요. 여기 보면 이노베이터의 조건, 혁신가의 조건, 혁신가죠. 넥스트 소사이어티 이런 책 많이 팔렸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업을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정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다.
결단을 내리는 게 혁신이다. 야,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거 안 된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더니 말이죠.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결심을 하고 나서 3일, 72시간, 우리 작심 3일을 하잖아요. 그게 내가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심리학자도 그래 놨더라고요. 72시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95%는 실천 못 한다. 무슨 말이죠? 예? 생각했으면 빨리 실천해. 내가 우리 방에 연구생들 보고 한번 실험을 했어. 내가 밥 먹고 나서 커피 먹고 30분 빌빌 하다 오는데 커피 들고 바로 와서 책상에 앉아봐라. 금방 잘 안 돼. 잘 되나요? 밥 먹고 바로 책상에 앉아지나요? 책상에 앉으십시오. 바로 앉아요. 바로 앉아야 정리가 됩니다. 에? 아, 내가 시킨 대로 해보라니까. 출세하고 성공한다니까. 안 되면 찾아오세요. 그렇게 이 결단, 혁신이라는 것은 끊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끊으라 하면 좀 줄이지 뭐. 이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딱 끊어야 됩니다. 혁신이라는 그런 겁니다. 결단을 내려요. 사람의 꿈의 크기만큼 자란다. 요거는 나중에 손정희 회장님 말씀하고 똑같기 때문에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예.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되게 이나모리 가조 회장님이 책 이름을 잊어. 그 책에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 곱하기 능력 곱하기 열정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정과 능력은 누구든지 조금씩 다 있을 수 있다. 마이너스는 없다. 근데 사고방식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성공하고 싶으면 반드시 긍정인 사람하고 친구를 사귀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드는데 뭐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신 주위를 살펴봐라. 삐딱이들이 너무 많다. 비난, 비판,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나도 그 동화가 된다. 동화 주눅이 줄 텐데. 그래서 누가 그랬나요?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나요? 부자하고 점심 먹으라. 유명한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되는 사람하고 놀아라.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심리적으로 보면 없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없으면 하면 되지. 이런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창조본능, 땀의 지분, 땀을 흘린다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죠. 비전, 열정, 추진, 위험을 과감하게 돌파한다. 위기의식을 갖고 실패를 넘어서 한 발로 넘어간다. 옛날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아들이 키가 작아요. 아들도 이제 이렇게 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합만 나가면 저거 아버지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맨날 가면 먼저 찔립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아들아 네가 먼저 한 발 먼저 뛰어들어라. 그 수밖에 없잖아요. 키 큰 놈이 팔 길게 이렇게 하는 그럼 방법은 인파이터에 안으로 뛰어들어라. 그게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위기의식을 지혜로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정이죠. 지구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순발력과 지구력 있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 순발력 대단합니다. 그죠? 기업가는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구력은 둔해야 된다. 민첩하다, 둔감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인불성이라 하잖아요. 참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가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분 나빠. 야, 저 친구 만났더니 안 되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없잖아요. 하늘과도 흥정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늘과도 흥정을 해라. 누구든지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든지 악마와도 흥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업가 정신,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가형 경영자가 있고 관리자형 경영자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표를 만들어 놨냐면 대부분은 관리자형 경영자입니다. 야, 내가 기업하면 성공하면 자가용 타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뭘 해야 되나요? 위쪽을 보세요. 위쪽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례를 보면서 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그게 우리 리더가 아까 뭐 리더십인데 리더하고 보스하고 어떻게 다르냐? 저쪽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고 가고 이끌고 간다.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하지만 우리를 강조한다. 저 징기스칸이 했습니다. 나 혼자 꾸는 꿈은 개인의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비전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니하고 내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겁니다. 손자병법 나중에 나오는데 도천지장비 도가 그런 거예요. 상하 동욕 위와 아래가 같은 욕심 바램을 갖고 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강조하는 거죠. 위이즘. 예? 자, 보스는 하루를 생활하지만 오늘 내 뭐 대충 사고 없이 잘 지내갔네. 그게 아니고 리더는 내일 닥쳐올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비를 하는 거죠. 자, 또 넘어갈까요? 자, 성공한 기업가의 특성을 한번. 비전 설정과 공유를 잘한다. 좀 전에 이야기한 말과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제시를 하고 모든 조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강한 성취 욕구와 성장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감 팽배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열정이 대단하고요. 도전적 목표 달성에 주력합니다. 아까 내가 5천만 명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열정적으로 달성하려 하고 높은 몰입도를 보인다. 굉장히 몰입합니다. 대충 하는 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몇 분의 사례. 자, 넘어가죠. 이병철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병철 회장님은 부모님이 조금 요즘 치면 있는 집이 돼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일제시대에 유학을 갔으니까 상당히 인텔리죠. 그죠? 지식이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와서 할 게 있나요? 할 게 없으니까 기업가 정신은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재제일, 사람이 최고다. 그 다음에 합리성 추구. 이병철 회장님은 아주 조용하신 분입니다. 쭉 보면 인재제일주의는 지금도 삼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 들어가려고 시험도 치고 구슬 부리잖아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삼성은 인재,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를 아무튼 채용을 하고 그게 회사와 같이 성장한다. 이런 게 있어요. 저 뒤에 볼까요? 어인불용. 어신나면 쓰지 않는다. 썼으면 용의불이, 썼으면 의심하지 않는다. 이병철 회장님이 제일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재를 제일. 이 일등주의, 삼성은 어떤 뜻일까? 우리 그냥 삼성, 별 3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삼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세 판은 해야 돼. 씨름도 3판은 해야 돼. 이 3이라는 크고 많고 강하다는 뜻입니다. 성자, 별이죠. 밝고 높고 깨끗이 빛난다. 삼성이라는 그냥 간단한 우리 맨날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업가 오너가 굉장히 고민한 겁니다. 롯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일본서 비누 공장 하다가 껌 공장 할 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감동해서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롯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롯데로 한 겁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님은 많이 생각해가지고 삼성. 그럼 칠성도 있는데 그죠? 뭐 삼성하고 효성하고 원래 같이 사업을 했습니다. 같은 고향이고, 예? 동네 친구끼리 했는데 나중에 60년대, 68년에 분가를 해요. 분가할 때 지금 효성 조씨 집안이죠, 그죠? 어령 쪽에 이 좀 분가가 좀 섭섭하게 해줬는지, 야, 삼성보다 큰 별이 뭐냐? 효성이다. 샛별 알죠? 샛별. 예? 그 효성으로 지은 거. 기업주들의 그 이름 짓는 것도 다 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뭐 기술 혁신을 이제 하는데 정미소, 삼성상해, 삼성전자, 반도체, 뭐 부산에서 또 뭐 제일제당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해서 어느 날에 삼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건희 회장 셋째 아들을 불러서 회장 자리를 물러주면서 붓으로 써준 이름이죠. 한자가 저기 뭡니까? 경청. 그 다음에 항상 하신 말씀이 목계, 나무 저 닭이잖아요. 그죠? 목계지덕.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지금 저 누구죠? 이건희 회장 아들이 누구? 이재용. 이재용 회장한테 해준 거는 경청에다가 아직 젊으니까 하나 더 했습니다. 삼고초려를 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이병철 회장님 그걸 명필입니다. 한글도 잘 쓰고 한자도 잘 씁니다. 자, 저 경청 잘 쓰시죠? 예? 저 붙들고 있잖아요. 저 뒤에 이건희 회장이 되고 사무실에 데리고 딱 써준 게 저 정도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써준, 잘 써준 건 경청. 진부실로 불러서 경청에 희호를 써주고 평생 기감으로 삼으라고 했다. 목계지덕은, 목계는 원래 기승자라는 사람이 우리 동남아시아 가면 닭싸움 많이 하는데 왕이 닭싸움을 좋아해가지고 닭을 한 마리 주고 이 닭을 최고의 투개로 만들어라. 열흘 지나서 야 그거 어찌 됐냐 하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왜 안 되노? 마가 뭐만 보면 싸울라 그러고 안 되겠습니다. 아직 좀 멀었습니다. 또 열흘 뒤에 야 이제 됐냐 하니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되냐? 마가 그림자를 보고 놀랜다. 너무 민감하다. 눈초리가. 또 열흘 가서 이제 됐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눈이 너무 투쟁적이다. 그래, 언제 되냐? 그럼 또 열흘 뒤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주위에 어떤 놈이 뭐 상대도 안 되는 놈들이 와서 이렇게 뭐 자극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평정심, 부동심. 우리 부동심은 맹자가 한 말입니다. 40대면 부동심.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초지일관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 목계지덕을 이병철 회장님이 늘 이야기했어요. 너무 자랑하지 말고 너무 함부로 가볍게 움직이지 마라. 이 기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신중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정준영,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너무 많은 일화를 남기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워낙 이분은 아무튼 강원도에서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서울로 와서 쌀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쭉 현대까지 이제 입지진적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요만이라는 것은 저 전문 용어인데요. 헝그리 정신, 청교도 정신, 뭐 하면 된다는 정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령 구두 한번 볼까요?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구두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회장님 신발 괜찮습니까? 세계적인 대기업 회장님이 신발 3켤레 남기셨는데 다 10년 이상 신으신 신발.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그 요즘 저 삼영화학의 이종관 회장님인가요? 그 8천억 내놓으신 분. 93살인가 된 아직 본인은 짜장면 먹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에 와서 도서관 짓는데 100억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다 짓는데 얼마고? 600억 돈. 그래서 관정도서관. 지금 서울대학교 중에 제일 좋은 건물. 정부 돈을 안 짓고 그분이 도네이션에서 올해 봄에 완성이 되었나요? 엄청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자, 넘어가죠. 앞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창의와 기술 개척 정신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제 뭐 포니 자동차. 포니 이거 할 때 뭐 우리나라가 무슨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미국에 수출을 한다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딜러들 잘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절하고 야 어쨌든지 너가 여기서 한 대 팔아라. 한 대 팔아주라. 그럼 수리는 우리가 무조건 한다. 그거부터 해놓고 세계에서 제일 싼 차를 팔았습니다. 첫 포니 수출을 미국에. 이건 기적입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디자인이 안 되잖아요. 디자인이. 그 이탈리아 디자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자, 이거 옛날 돈인데요. 500원짜리. 저기 거북선 보이죠? 그죠? 지금 현대조선소 짓지도 안 하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돈 빌려달라야 안 되고 뭐 누구 소개로 영국에 어디 가고 뭐 해가지고 우리는 400년 전에 철갑선을 만드는 민족이다. 네 돈만 대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를 만들어서 납품할게. 싸게 해줄게. 그래서 그 믿어준 사람도 요즘 말로 하면 또라이. 또라이가 일본말 아닙니까? 일본말 아니고 중국말입니다. 미친놈. 예? 그래서 또라이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현대조선이 허허벌판에서 도크 만들면서 배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있나요? 이 불도저 정신.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이라고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총 예산의 4분의 1 저게 한 10억 달러 공사입니다. 공사비를 아껴야 되겠고 그래서 5,000톤짜리쯤 됩니까? 저 자켓 이렇게 부두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이 구조물을 아예 바지선에 싣고 가면 35일 항에 12,000km 전 세계 이 조선공학 뭐 우리 윤 교수 하셨는데 사람이나 누구든지 저거는 미쳤다. 바람 한 번 불면 다 넘어가는데 근데 도전하는데 하느님도 도와주신 것 같아요. 포세이돈이 도와줬는지 무사히 가서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단일 공사 9억 5천만 불짜리를 해낸 겁니다.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면 대통령이 나와서 말리실 것 같아요. 그거 안 된다고. 자, 서산 문막이 공사입니다. 서산, 우리 서해안 지금 많이 막았잖아요. 그죠? 천수만 이거 하는데. 서해안에는 물살이 세다는 거 알죠? 조차가 뭐 5m 이상, 7m, 8m 이렇습니다. 남해안은 뭐 비교가 안 돼. 남해안은 뭐 1.2m, 200개 안 되거든요. 저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돌만 넣으면 쉽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덤프트럭 넣어봐야. 회장님,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못 쓰는 유조선 있지? 네, 그거 끌고 와. 그거 끌고 와서 가라앉혔어. 그럼 막혔잖아요. 그죠? 그래가 이렇게 한 겁니다.
천수만 우리나라 최대의 그 간척 공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기술자가 했습니까? 정중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봐. 앞으로 돌아가. 신념의 캔도 이제 제일 유명한 말이 해봤을마? 너 막 해봤냐? 왜 안 해보고 안 된다 그래? 그 앞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해보고 회장님 뭐 좀 안 됩니다 이래야지. 아예 안 된다는 말은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야 우리 중동에 가서 달러를 좀 벌어야 되겠는데 기업가들 불러가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소리밖에 안 돼. 정 회장 뭐 아이디어가 없어? 그거 좋은데 왜 안 가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 공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낮에 더운 밤에 하면 되고요. 모래자갈은 널려 있고요. 시멘트만 싣고 가면 되고 물만 구하면 그거 다 공사되는데 왜 안 합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70년 됩니까? 엄청난 인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공사 갔다 왔습니다. 지금 아버님 세대쯤 되나요? 더 위인가? 월남전 뒤에 월남전 파병 이후에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오일 달러를 아무튼 제일 많이 벌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산업형 요즘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대모 많이 하죠, 그죠? 회장님이 계셨으면 안 했을 것 같아. 회장님 뭐 같이 씨름도 하고, 야 나도 막노동 출신자야. 너 왜 그래? 그럼 조용한 겁니다. 우리 딱 같은 식구인데. 근데 지금 그게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해서 지금 시끄러워. 그래서 저 책이 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책도 있고요.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 소 500마리 몰고 판문점 넘어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고향에 이제 내가 옛날 소 한 마리 훔친 거 뭐에 갚는다고 했습니다. 내 의식 속에는 부자라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구두도 그래 오래 신으시고 냉면 주로 드시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다. 그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을 오로지 키우겠다는 열정 하나로 그렇게 살아간 거죠. 자, 넘어가죠. 우리 김재철 회장님도 책에 있으니까 해야 한다. 김재철 회장님은 지금 그 그룹 회장님들 중에 가장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4년도에 부산수산대학을 들어오셨으니까 58년쯤 졸업했겠죠. 배가 없습니다. 배가. 지나모라는 건 배 원양어선 하나 있는데 배 안 태워주니까 쌀을 사서 짊어지고 내 양식은 내가 갖고 왔습니다. 사고 나서 내 주고도 좋습니다. 그럼 침실이 없잖아요. 침실이 없어도 좋습니다. 태워만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을 한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니까 26살에 원양어선 선장이 되었습니다. 35세에 고려원양이라고 최고의 큰 회사에서 너 부장으로 와. 또 신용이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 대줄 테니까 사업해 보세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오늘날 동원그룹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써서 그 일기가 구구책에 실려 있는 건 알죠? 예? 요즘은 없나? 중학교 일기 그 뭐 문학도 있고 시도 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글도 잘 쓰십니다. 도전 여기 보면 뭐 탑재 모선식 참치 대형 공모선 이런 건 아주 전문적인 거니까 제 생략하고요. 참치 캔은 알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참치 캔을 동원 참치 캔을 처음으로 만들고 다른 회사들이 이제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항상 현장에 갑니다. 저 위에 저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성실한 자세로 열성적으로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저 말은 가즈오이나무리 이거 회장님 책에도 나옵니다. 지성, 우리 지성이라 하잖아요. 이제 정말 최선을 다하면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 something great가 너를 도와준다. 그걸 믿고 한번 해봐라.
그런 겁니다. 쭉 넘어가고요. 자, 세계가 보인다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제 바다에서 기업을 일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바로 보면 항상 중국만 보이잖아요. 야, 맨날 좌절하고 쟤들이 또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바다를 돌려보면 야, 이 그림이 좀 희미하네. 이쪽 전체가 우리 경제 영토다. 경제 영토, 해양 영토다. 우리 배가 가서 활동하면 그것이 우리 경제 영토 아니냐.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고 우리 동원장보관 가면 저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뭐죠? 그래서 뭐 이 동원 성김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성김을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정간부들 모여서 세미나 아침에 합니다. 고객에게 잘해라, 사람한테 잘해라. 지금 82살 되셨나요?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빌 게이츠,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그죠? 빌 게이츠 뭐 많이 듣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바꾼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드웨어 시대는 끝났다. 소프트웨어 시대다. 쭉 내려가서 저기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재산 1천억 달러를 기부를 하고 자녀에게는 1,000만 달러씩 주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 지금 버는 돈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창조정신 아이디어 창 경쟁사는 두렵지 않은데 그 회사의 아이디어가 두렵다. 회사는 두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 양반은 일 중독주의자입니다. 빌 게이츠 따라하면 빨리 죽습니다. 양반이 책에 보면 1978년부터 1984년까지 저 기간 동안에 15일 휴식 공식적으로 싱글로 되어 있고 하루 13시간 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 도전과 개척 정신 한번 볼까요?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이 마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유명한 말입니다. 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은 네? 당신의 가정도 화목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같은 말인데 내가 하면 감동을 안 오고 빌 게이츠가 하면 감동을 오잖아요. 멋있게 들리잖아요. 그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 양반은 굉장히 이 이야기 들어보면 팍팍 잘라요. 어떤 기분 나빠요.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나 그냥 익숙해져라. 이 비아냥거리는 걷기도 하고 예? 세상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하루 50억 원씩 기부를 한 걸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가기도 하고 요즘 환경운동에도 많이 해서 소형 원자로 발전 이런 데도 뭐 돈을 대기도 하고 기후변화 이런 데도 돈을 대고 뭐 여러 군데 돈을 이렇게 전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넘어갈까요? 그 앞으로 넘어가보죠. 그럼 다가올 10년 한번 보죠. 다가올 10년은 지난 50년보다 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자, UN 보고서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메가 트렌드 탑 10. 이게 UN 보고 왜 있잖아요. UN 보고서라고 매년 책이 나옵니다. 그죠? 1번 2023년이 되면 뇌 이식으로 기억력을 복구한다. 이거는 3,0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2번 2030년 개인의 주권이 대단히 강화된다. 지금은 뭐 대통령 중심제, 정치인 중심 이런 거지만 이제는 SNS가 발달해서 개인의 주권이 강해요. 3번 12년 안에 10억 명이 증가한 인구가 83억으로 증가한다. 문제죠. 2050년 기름 떨어지고 철 떨어지고 자원 고갈 시대가 온다. 자원 풍요의 시대는 종식된다.
다섯 번째, 대체 에너지 개발 전쟁이 일어난다. 지금 뭐 다 이미 그래 하고 있죠, 그죠? 여섯 번째, 현존 언어의 25%가 소멸된다. 남는 거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어, 불어 이 몇 개밖에 없다. 예? 일곱 번째, 전 세계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라간다. 1도 하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생각하더라고요. 우리 중위도 이상은 5도 올라갑니다. 지구 전체 평균에서 1도지. 그럼 지금도 뭐 이래서 하는데 5도 올라갔다. 이건 파국입니다. 그죠? 여덟 번째, 이거 내가 말하기 싫은데, 그죠? 2030년 세계 대학의 50%가 사라진다. 요즘 무크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K 무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오프라인에 우리 대학에 와 4년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다른 형태의 대학의 형태가 가겠느냐. 2050년 아시아 세계 GDP 50% 차지한다. 아시아가. 지금 뭐 아시아 지금 중국 떴죠. 뭐 일본, 한국, 뭐 대만, 동남아시아 지금 나단이잖아요. 그죠? 열 번째, 제조업이 사라진다. 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거 철강산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항공우주, 나노공학, 해양과학, 환경산업 등이 곽강받는 시대로 바뀐다. 자, 넘어가죠. 손정희. 나오면 조금 친숙하죠. 일본 손씨의 원조입니다. 일본 손씨. 원래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아버지 제 3세대인데 손씨가 일본에 없으니까 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귀화를 해서 일본 손씨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렇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일본 손씨. 그래서 손자병법 있잖아요, 그죠? 손자병법이 있으니까 양반이 머리도 좋고 하니까 그거를 원래 손자병법에 보면 뭐 도천지장법, 지신인용음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기다가 5자씩 해가지고 25조, 25자를 5, 25, 2의 자성법칙 해서 자기 경영 철학이라고 늘 갖고 다닙니다. 어디 가면 이 얘기하고. 그래서 인류 공수군 최고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공수, 그러니까 공격하고 수비하는 균형을 취하며 싸울 때는 무리를 지어서 싸워야 된다. 꾀가 많죠, 그죠? 이 꾀돌입니다. 도천지장법,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해서, 그죠? 도는 비전입니다. 비전을 공유한다. 천, 때를 언제 싸울 것이냐. 장, 지, 어디서 싸울 거냐. 이거는 누가 이야기했나요? 엘빈 토플런가 부의 미래, 똑같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시간, 때, 장소, 이 세 개가 세계를 바꾼다. 엘빈 토플러가 컨닝했는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장수, 지금 사장, 이 사우스 장군들이 있어요. 법,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된다. 이걸 확실히 갖춰야 기업이 오래갈 수, 성공할 수 있다. 장수가 중요하다. 요즘 CEO들 돈 많이 주죠. 뭐 사원들은 뭐 얼마 안 주는데 뭐 20억도 받았다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 장수가 잘해. 그 장수가 어떻게 지신인용, 전문성, 지략이 있어야 돼. 지혜, 지략. 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포용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용감해야 되고 음하기도 해야 된다. 이게 2500년 전에 손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자기도 손실하고 이걸 이제 하는 거예요. 정정약칠투, 정상에서 전체를 내다보고 정보를 정보를 가능한 많이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약자가 약자입니다. 저 칠자는 칠할 좀 승리가 되면 한판 붙어라. 뭐 3할 때 타자가 이렇게 붙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손정희 회장은 지금 일본에서 어때? 최고 부자죠. M&A의 세계적인 귀재입니다. M&A, 기업합병회. 일본 대학생 인기 압도적 1위입니다. 손정희만큼 하자.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 말을 믿습니다가 90%, 아베를 믿습니다 10%도 안 돼요. 아니, 일본 이코노미스트에 이렇게 고토바의 집가라 말의 힘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막 압도적입니다.
소프트뱅크. 풍림화산이라는 까지 있습니다. 저 손자병법에 풍림화산이 있는데 바다 해자를 하나 넣었어요. 자,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조용함이 숲과 같으며 공격할 때는 불과 같이 하고 움직임이 산과 같으나, 그러니까 그 평정심 이렇게 해야 되고, 삼킬 때는 바다와 같이 해라.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 기업 딱 한다. 두 사람이 저 세계에서 세 사람이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빌 게이츠. 다음은 마윈 주식 사가지고요,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손정희 회장이 갑자기 돈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게 회사 별거 없을 때 다 알아보고, 야, 내가 투자해줄게. 자기 평생 기업을 5,000개를 만들겠다는 게 꿈입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0대에 이름을 알린다. 30대는 사업 자금을 모은다. 40대는 큰 성부를 건다.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50대 사업을 완성시킨다. 60대 다음 세대의 경영권을 넘긴다. 그 뒤에 당신 뭐 할 거요? 소프트뱅크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사람을 후배를 기르겠다. 멋있잖아요, 그죠? 이대호가 있는 팀입니다. 이대호가. 지금 소프트뱅크 성률이 얼마쯤 되나요? 7할입니다. 7할. 압도적 1위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하니까 롯데하고 다릅니다. 롯데하고 전혀 다릅니다. 자, 이분이 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유튜브에 손정희 치면 그 신입 사원들한테 특강한 게 쭉 시리즈로 있습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에? 들어볼 거야, 안 볼 거야? 아, 진짜 들어보라니까. 안 볼 것 같은데. 보다 코피 터지면 내한테 갖고. 응?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분이 그 쓴 책에 이제 그 강연 중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을 것인가? 그 중에 오를 산을 정하라. 네 어떤 산 올라갈래? 남산? 백두산? 히말라야? 어디 올라갈 건가? 아까 피터 드러크도 같은 말을 했어요. 큰 꿈을 가져라. 예? 그거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찍이 인생의 첫 번째 승부를 걸어라. 이 양반은 대학교 다닐 때 버클리 대학 다니면서 학생일 때 그 교수님 찾아가서 제가 회사 만드는데 참여 좀 하십시오. 교수가 참 이 자식이 미쳤나요? 계속 가서 하니까 했습니다. 그럼 뭐 번역기인가 만들어가 그거 팔아가지고 사업 자금한 겁니다. 20몇 살 때인데 아주 초기에 한 겁니다. 10년 단위로 아까 인생계획 봤죠? 10년 단위로 인생계획을 세워라. 정말로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만났다면 목숨을 걸어라. 그 일본말 중에 이쇼켄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생, 목숨을 걸고 내 인생,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일, 그걸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리더는 높은 뜻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어디에 있든지 집에 가면 또 아버지가 되면 리더잖아요. 에? 아버지가 막 비실비실해가 야 빨리 자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다음. 내가 니만한 나이였을 때 들려주고 싶은 말. 독창성을 단련하라. 예? 쭉 있습니다. 열정이 사람을 부른다. 그 다음에 생각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실현시켜라. 이분은 매일 그 버클리 대학 유학할 때 하루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노트에 쓰기로 했습니다. 5분간 시간을 내서 무엇이든지 다음 창업을 위해서 매일 하나씩 5분 동안 크게 성공한 모습을 그리고 자신감을 좀 키워라. 우리 젊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본서 최고 성공한 손정희 회장이 말했습니다. 손정희 할아버지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고 외할머니 고향은 경남 고성입니다. 아마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유학 가기 전에 경남 고성에 와서 하루 자고 갔대요. 예? 그래서 뭐 고향 자기가 뿌리를 많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갈까요? 양복을 입은 전사가 되어라. 지금 다 뭐 어디 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높은 뜻을 품으라. 옛날에 세종대왕은 뭡니까? 위민동락, 백성과 같이 하겠다. 그게 높은 뜻이에요. 손정희 회장, IT 기술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선물하겠다. 그게 자기의 목표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큰 뜻을. 인류 인재가 뭐냐?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목표도 없는 사람. 니 졸업하고 뭐 할래? 그러면 학생들이 뭐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인재는 목표가 확실히 있고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 이유 찾지 마라. 거꾸로 하면 되는 이유를 찾아라.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찮은 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하찮은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라. 이런 거 있었죠, 책에, 그죠?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에 너무 뭐 자기 감정을 소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꿈꾸지 않는 자, 행복을 바라지 마라. 책에 그대로 있는 말입니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라. 아까 데일 카네기라고 인간관계론 책 쓰신 분이 있습니다. 그죠? 미인대칭 비비불불입니다. 미인대칭은 미소 지어라. 인사 잘해라. 대화 잘해라. 칭찬 많이 해라. 그거 네 가지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비난, 비판, 불평, 불만입니다. 마찬가지죠. 불행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예?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 머리가 나빠. 부모를 잘못 만났어. 무엇이 어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산은 동료와 함께 올라라. 혼자서 오르는 산이 아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명제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에 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 아무튼 주위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큰 꿈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뭐가 있죠? 밥사, 밥 잘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술 잘 사는 술사. 그 위에 봉사. 봉사자는 제일 높은 단위.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높은 뜻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뜻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의 결론. 도전해라. 혁신, 변화해라. 아까 이 기업가 정신이나 리더나 똑같습니다. 성취해라. 반드시 성취해야 돼. 1등 해. 압도적 1등을 해라. 아까 손정희 회장이 7할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7할 성공.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어라. 이런 것이 딱 갖고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할 수 있어야 기업가 정신 또는 올바른 리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기업가 정신이라 해서 하늘에 뚝 떨어진 복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알약 하나 먹으면 기업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까 사찰, 주의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찰하고 번쩍 아이디어 통찰을 얻고 매일매일 자기가 성찰하고 그렇게 해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 길러지고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추석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